오늘은 워킹맘이라는 주제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육아와 속기를 어떻게 병행하고 계신지, 현재 육아맘으로서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속기사님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과 육아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병행하셨는지 시간 관리를 하신 방법이나 또 체력 관리의 비법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정에 더 중점을 두려고 했는데 지금은 일이 예전보다 바빠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체력이 한계가 있어서 많이 놀아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랑 먼 곳은 잘 못 가더라도 아파트 안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MBTI도 P이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성격상 하루에 오랜 시간 공부하거나 연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전에 조금, 오후에 조금, 또 자기 전에 조금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화영님은 어떠세요? 저의 속기 공부를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 전반부는 방치와 몰아치기였습니다. 빨리 따고 싶어서 가정을 방치하고 연습과 수업에 몰두했죠. 그런데 잘 되지 않자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여기저기 몸과 마음이 탈이 났었습니다. 2부 후반부는 특훈과 느긋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특별 훈련시킨 겁니다. 첫 번째, 빨래를 건조기에서 꺼내면 큰애는 외출복과 속옷, 막내는 수건과 양말을 개게 합니다. 두 번째는 독서 통장을 만들어서 방학 때 매일 도서관에 속기 키보드를 가지고 갑니다. 이게 그 문방구에서 산 독서 통장인데요. 아이에게 읽을 책 목록과 또 읽고 싶은 책을 뿌려주고 다 읽었다면 여기에 기입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3만 원을 은행에서 1,000원짜리로 바꿉니다. 한 권에 500원씩 10권을 읽으면 그 자리에서 도장 10개를 찍어주고 현찰로 5,000원을 줍니다. 그럼 아이가 눈이 땡그레져요. 그렇게 해서 방학 때 100권 이상 또 책을 읽고요. 그때 저는 속기 키보드로 약어 연습, 단타 연습, 오타 정리 이렇게 자리를 잠깐 비워도 되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소리가 최소로 날 수 있는 연습들 위주로 했습니다. 티끌 모아 연습이죠. 세 번째, 저희 고딩 딸은 항상 스터디 카페를 가는데요. 저도 뭐 별다방, 투썸 이런 데를 가지만 스터디 카페를 쫙 돌아요. 가장 환경이 좋은 휴게실, 또 음식 반입이 안 되고 냄새가 적은 곳을 찾아서 딸과 함께 다닙니다. 아이는 안에서 열공을 하고 저는 휴게실에서 드치를 합니다. 물론 사장님께 허락받고요. 저는 스터디 카페를 가는 이유가 딸과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도, 명절에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아이와 함께 집에 오면 아이는 나만 공부해 이게 아니라 엄마를 보면 늙으신 어머님도 열심히 공부하잖아.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행복한 또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신 거 아니잖아요.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활용하면서 무조건 몰아치기보다는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분께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찾은 팁이나 키보드 기능을 좀 활용한다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행감 나갈 때 그 선배 속기사님이 알려준 건데 어느 날 소리 잡아는 USB 없어도 저장이 된다면서요? 네? 그게 뭐예요? 하고 제가 되물을 정도였죠. 알고 보니 메모리 하키 누르면 키보드 자체를 USB처럼 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글 자판만 치지 말고 이것저것 같이 눌러봐요. 소리잡아 키보드에 또 아무래도 편리한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혜진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 키보드 사용 방법은 아니고 이제 회의록 작성할 때의 팁인데요. 반복해서 이제 계속 들리는 단어들은 어느 순간 저만의 단어로 바꿔서 적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가스라이팅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가스라이팅 언제 쳐요? 가라. 저리 가라. 네. 가라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가라를 가스라이팅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현재 현장 내에서 속기를 할 때도 손의 피로감도 훨씬 적고요. 그리고 현장 속기를 하다가 이 부분 방금 잘 들리지 않았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별표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놓으면은 법문할 때 시간이 적게 들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현직 속기사로 일하시는 만큼 워킹맘으로서 속기사 직업 추천하시나요?
저는 추천하기도 하고 추천하지 않기도 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다른 일에 비해서 시간 대비 고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하시는 일의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저는 하는 일이 바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물론 바쁜 만큼 보람도 크지만 이제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바쁠 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답변이었죠. 화영님께서는 속기사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 이제 저도 모르게 금방 지치고 또 마음이 상하면 쉬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속기사는 이제 인간관계보다는 잘 듣고 잘 치고 잘 교정하면 되니까 피로도와 체력이 최소화되는 직업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속기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속기사라는 직업이 워킹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속기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다른 직업을 선택하셨다면 또 어땠을 것 같네요? 제 주변이나 제 또래 이웃을 보면 능력이 있는데도 미리 이제 당겨서 자진 희망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과 그 나이로 가고 있지만 이 속기사는 정년이 없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속기사는 제2의 직업으로도 추천이 되고 있을 만큼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겠죠. 혜진님 어떠세요? 이제 저는 혼자 일하는 것이 좀 더 편한 성격이라서 속기사라는 직업이 제 성향과 성격에는 더없이 잘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합격했던 직장은 항공사 승무원인데요. 승무원이라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직업이지만 잠을 규칙적으로 잘 수 없고 전 낮잠 무조건 자야 되잖아요. 잠을 못 자고 또 일반 직장보다 외모를 굉장히 많이 갖고 신경 써야 돼요. 저는 지금 속기사로 출장을 갈 때 화장을 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프리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들보다 속기사라는 직업이 저에게 잘 맞는 것 같고 직업을 제가 몰랐더라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과연 안녕할지 제가 더 궁금합니다. 네. 다른 또 유감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무와 관련한 노하우, 공유, 이런 조언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공부할 때 이제 긴장도가 높아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치지 않았어요. 막상 실무에 들어가니까 화면을 보고 치다가 오타가 나면 멘탈이 이렇게 잡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긴장감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기를 조심스럽게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실무에서는 오타 하나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시험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무를 또 대비를 한다면 화면을 보는 습관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혜진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준비해 두면 좋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실무를 시작하면 이제 예전처럼 공부를 할 시간, 약어를 익히고 연습할 시간이 많이 적어집니다. 대부분 속기 연습생 때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약어들로 연명을 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약어 80 간다. 지금 약어를 최대한 많이 익혀두시는 게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에서는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보다는 이미 익혀둔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 맞죠? 네. 그럼 슬슬 행사를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속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속기사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섭외를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당시에는 이제 엄마로서 제 모습이 부각되기보다는 학폭 전담 속기사라는 그 주제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워킹맘, 엄마로서의 제 모습을 다루다 보니까 일도 잘하고 애도 잘 보고 이런 면보다 그냥 엄마 최혜지로서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잘하지 못해도 이렇게 하루하루 속기사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 자체가 또 보시는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투리가 나오든 말든 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다가 가려는 마음으로 그냥 나왔어요. 편하게 이야기를 하셨다니 다행인데 사투리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화영님은 어떠셨나요? 소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속기를 무척 잘하지 않지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할 때보다 더 즐겁게 연습하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그냥 힘들 때마다 꺼내본 말이 있는데요.
당신 능력에 맞는 것을 구하지 말고 맡겨진 것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청하시는 육아 동지맘 예비 속기사님들도 조금씩 더 점점 좋아지는 속기사 되기를 바랍니다. 또 도전하는 길을 능히 감당하고 이루시기를 파이팅 드립니다. 오늘 명언 되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속기사님께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신 바와 함께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의미가 깊은 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또 맞춘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구독, 꼭 좋아요, 네,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